이번 보고서는 LG 생활건강과 그 다음에 아몰레 퍼시픽 그리고 아몰레 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이 이제 2조 원대로 마이너스 4% 정도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은 2,353억으로 마이너스 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이익을 11%나 하회를 좀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면세점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다. 면세 이제 매출 감소는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여행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좀 밑에서 좀 보실 내용이긴 하지만 이 따이공의 매출이 좀 많이 줄었다. 따이공의 매출이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중국의 이커머스 경쟁도 심화가 됐고, 또 이제 보시면 12개월 기간 동안 따이공의 무리한 할인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면서 수익성의 하락을 좀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면세점 영향이고 또 이런 이유가 있다. 하지만은 중국 매출은 오히려 성장을 좀 했고요. 온라인과 해외 매출은 또 견고한 생활용품이 또 버티고 있고, 또 가격 상승은 있으나 원자재 부담 영향이 조금 나타났던 음료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거. 중국의 소비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후에 대해서는. 그래서 4분기의 면세 매출 공백은 이연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래도 면세 마진이라든가 매출이 좀 부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뒤집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고마진 채널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기타 브랜드와 중국 외 지역의 성장성이 미진함에 따라서 2020년도 성장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을 좀 밑에 보시면 또 이제 하늘이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긴 하죠. LG 생활건강에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투자 의견을 보시면 단기간 내에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중국 화장품 시장은 단기간에 역기저의 부담에 이제 휩쓸려 있고 저성장 국면에 좀 진입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면세 중국 현지 이전이 되며 수익성이 좀 훼손이 됐고, 또 중국 규제 강화로 따이공의 영업 이익이 좀 위축이 됐고, 또 관광객 매출 반등 시점도 지연이 됐고, 또 왕홍 의존도도 증가했다. 그래서 홍색 정풍 운동의 후폭풍도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지금 사이클이 좀 돌면서 좀 악재가 좀 심각하게 좀 반영이 된 느낌인데, 그래서 저번 보고서를 왜 그렇게 썼냐 얘기인 거죠. 저번 실적들을 왜 그렇게 썼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도 안 되게 이유도 잡아서 실적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이미 하락을 또 10%를 시켜놓은 다음 또 이번에 이런 보고서가 실제로 안 좋은 보고가 나와서 또 떨구고, 그러면 지금 보고서 세 방으로 하한가를 맞은 거거든요. 이거 지금 170만 원대 갔었던 주식이란 말이죠. 반토막이다, 반토막이. 시총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지금. 장난도 아니고. 네, 그래서 조금 이 애널리스트들이 좀 자각심 좀 가지고 좀 보고서들을 냈으면 좋겠고, 정말 실적이 나쁠 때 좀 지켜보긴 하자. 좀 우려스러운 좋은 표현을 되겠지만 미리 안 좋다, 뭐 성장 가능성 제한이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안 나왔으니 지금부터 수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내야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고, 또 오히려 이 물을 탈 때 탈 수가 있을 텐데 보고서가 미리부터 안 좋을 거다, 제한돼 있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물을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탔는데 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진짜 안 좋고 보고서 또 하향 조정하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손도 못 대고. 물론 저도 지금 거의 손을 못 대는, 지금 거의 뭐 지금까지 오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뭐 많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현금 여력이 돼서 추후에 이제 진정세를 보고 물타기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 기존에 100만 원대부터 꾸준히 올라가면서 매집하면서 좀 수익을 170만 원대까지 버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아침 사이에 다음 실적은 좀 괜찮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또 보고서 한 방, 이상한 시기에 보고서 한 방에 날아가고, 또 실적이 또 이상해서 또 날아가고, 이번에 또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더 안 좋게 나와서 완전히 확 가버리는 그런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면세액과 이제 국내 면세액을 다 비교해봤을 때도 거의 뭐 같이 따라가는 그래프이고, 그다음에 화장품 이제 중국 매출액과 이제 화장품 소매 판매를 보셔도 같이 이제 간격이 좀 좁혀진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뭐 전체적으로 나머지들을 좀 보시면 생활용품이라든가 음료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조금 안 좋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목표 주가를 여기는 좀 세게 잡아놨기 때문에 하향을 해도 이제 150만 원도 잡혀 있는 것인데, 한번 보시면 내용 거의 똑같습니다. 4분기 해외 동향은 이제 3분기 대비해서 성장세로 전환을 했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면세점 내에서 영업 환경은 부정적인 상황이고, 다이공 유치를 위해서 알선 수주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격이나가 있어서 그것이 응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HDB 안정성이 이제 원가율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개선이 좀 불가하고, 그나마 이제 편의점과 온라인에서 좀 선전을 해서 좀 다행이고, 지난 강궁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탑5 안에 들어갔고, 뭐 단 몇 시간 안에 뭐 1,000억 원대를 팔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영상을 찍었는데, 결국 화장품 대장주로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몰레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화장품주 다 무너졌단 말이죠. 물론 LG생건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겠지만, LG생건만큼의 회사는 없고 LG생건만큼의 재무표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없죠. 유지할 수 있는 회사도 없고. 물론 보고서에 몇 방으로 갔지만, 잘 생각하시면 재작년 2020년도에 이 코로나 이후에 반등세로 인해서 실적이 엄청난 상승을 갖고 왔고, 그래서 주가가 170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근데 2021년도에는 이것들을 다 역기저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적들이 전부 다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되면서 가격 조정이, 엄청난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1년 동안, 그것도 1년도 아니죠 사실, 거의 하반기 동안은 이뤄지면서 21년도에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그럼 다시 2022년도에는 이게 다시 한번 거꾸로 기저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 힘들 수 있으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올해 1분기를 지나면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한번 중국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 뭐 생산이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엄청나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소비를 다시 한번 움츠리고 있었던 중국 부호들이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LG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또 구매를 하려는 이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인구가 조금 많습니까? 거의 14억이 넘어가는데 이 인구들에서 이제 부호들만 하더라도 여섯 명이 될 텐데, 저는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면 더 큰, 오히려 선전하는 것보다는 더 큰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피어 그룹들을 보시면 로레알 같은 경우,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 시세이더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다음에 LVMH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상해자와 뭐 이런 거는 이제 중국 거니까 조금 차치하고, 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시가총액이 유지를 하거나 상승하는 정도도 훨씬 많습니다. LG생명만 조금 과도하게 좀 국내 주식 그 보고서들을 너무 좀 하향 보고서를 일찍부터 냈기 때문에 그랬고, 또 거기에 공매도까지 같이 들어왔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괜찮다고 좀 봅니다. 여러분 좀 힘든 내시고요. 아몰레 퍼시픽까지 한번 보시면 아몰레 퍼시픽이 조금 더 암울합니다. 일단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출액 같은 경우 늘긴 했지만, 영업이익도 흑전했지만, 이 희망 퇴직 비용 같은 걸 제거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38%까지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이 좀 강세이고 면세 좀 회복을 여긴 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비면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역신장의 폭은 좀 줍니다. 그래도 판매 감소와 비용 증가로 역 에버리지가 발생을 하면서 마진율은 2.9%로 그쳤고요. 그다음 비우호적인 업황이 있어서 적자를 초래했습니다. 여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LG생명과 같은 이제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고, 그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지언정 그 기업들에 대한 여기 밑에 보시면 아몰레 G에서 나오는데, 이 아몰레 퍼시픽 제외하고 이 나머지 이니스프리, 에뛰드 하우스, 그다음 그 예하에 있는 그런 기타 브랜드들이 전부 다 영업이익이 좋지 않고 매출도 정말 좋지 않다. 그 아몰레 퍼시픽 하나 갖고 버티는 거다. 보시면 이니스프리도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널뛰기 좀 하고 있고, 에뛰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사실 매장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SP와 저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아모스 프로페셔널 여기도 사실 저도 잘 거의 모르는데, 거의 진짜로 아몰레 퍼시픽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상황은 나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아 보이진 않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7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상승 여력은 오히려 LG생명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 5.9%밖에 남지 않았고, 아몰레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도 8%를 좀 보고 있지만, 원래 주가가 좀 낮은 회사니까 아몰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몰레 퍼시픽이라고 해서 P입니다. 아몰레 P의 대체제에 있기 때문에 지주사이자 내수 산업자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약간은 부담없는 주가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은, 네, 별반 차이는 없다. 그래서 온라인향 디자인, 온라인향 인디 브랜드 출범 확대로 가격 경쟁력 또한 저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역신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아몰레 퍼시픽이 더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몰레 퍼시픽 주주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좀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좀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서들을 봤을 때 어떤 거는 뭐 이만큼밖에 내리지 않고, 또 위에 있는 건 또 퍼센트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단하죠. LG생활건강 13%인데 오늘 VI에 걸렸었고, 저가가 92만 원까지 내려갔다 왔다는 거.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떨어질 때, 와, 엄청 많이 떨어진다, 며칠 동안 떨어진다, 100만 원 찍었다, 100만 원 뚫겠다라고 얘기 나왔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또 스물스물 지나면서 실제로 시정 나오고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떨어지고, 와, 이건 거의 뭐 미쳐버리는 그런 주식인데, 주봉사로 더 미칩니다. 상반기에 딱 마무리를 178만 4천 원까지 딱 찍고, 그 이후로 수직하락, 거의 반토막. 그래서 저도 이때 떨어질 때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사실 이때 매집을 전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떨어질 줄이야. 뭐 다시 매수를 해 나가야죠. 올라오면서 이제 매수를 좀 해 나가서 좀 평단 키를 좀 맞춰야겠죠. 평단 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좀 자금 좀 많이 필요하긴 할 테지만은, 월봉으로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기업이 성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이 어떻게, 그죠? 이게 어떻게 2년 전, 3년 전 주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2년 전, 3년 전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 가능성이 조금 안 좋아졌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이 주가를 이렇게 돌릴 수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좀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추후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그 국내 주식 전부 다 안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누가 합니까? 자, 아몰레 퍼시픽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몰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제가 관심 없었지만 거의 주가 흐름 똑같을 겁니다.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와, 이거는 거의 뭐 코로나 맞았나요? 거의 코로나 주가로 돌아왔네. 코로나 주가로. 예, 이건 거의 코로나 주가죠. 진짜 이건 아니죠. 이건 진짜 아니고, 이게 지금 19년도 20년도인데, 근데 아무리 파시고 뭐 그럴만하네. 솔직히 보시면. 왜냐, 매출이 계속 감익하고 있으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LG생건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걸 맞춰서 본다면. 그래서 아몰레지까지 많이 보시면 같은 흐름이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최저네요. 지금 보시면 오히려 아몰레지는 최저입니다. 아몰레지를 오히려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몰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를 많이 하면 또 이제 아몰레 퍼시픽 주로 변경이 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그렇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화장 품질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평가가 너무 박하고 뭔가 K뷰티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실적이 안 나오니까 또 어마무시하게 또 매도를 좀 때려버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좀 놀래서 또 이제 개인들이 또 매도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LG생건 한번 보시면 여기 외국인이 매도를 주도를 했죠. 여기는 그럼 퍼시픽도 외국인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공매도를 좀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공매도가 들어왔다는 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비싸게 팔고 싼 가격에 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려놓고 싼 가격에 다시 커버링 들어올 겁니다. 언젠가는 들어올 거고 그게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물타기 좀 진행을 하면서 버티면 결론은 올라올 회사입니다. 물론 아몰레 퍼시픽에 대한 저희 그 시야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LG생건에 대한 뷰는 좀 확실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라고 봅니다. 버티면. 물론 아몰레 퍼시픽도 노력을 하겠죠. 여러 가지 좀 방법을 강구를 할 거고 또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재무제표의 좀 개선을 좀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이끌어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